안녕하세요. 메스풀 수학웅덩이 구리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수학 중에 뿔의 겉넓이와 부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학습 목표를 알아보면요. 뿔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뿔의 부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증명이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모형이나 물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형식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겉넓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겉넓이 같은 경우는 입체도형이 있으면 겉표면의 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개도를 펼쳐서 이 전개도가 차지하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평면에서의 넓이, 또 겉표면의 넓이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각뿔이다. 그럼 삼각뿔이면은 밑면이 있고 옆면이 있잖아요. 그것을 펼쳐놓고 그 차지하는 영역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를 보면은 첫 번째는 정사각뿔이잖아요. 그래서 정사각뿔에서 전개도를 펼쳤더니 가운데 밑면은 정사각형이 되고요. 옆면은 삼각형이 되는데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5가 되고 높이가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밑넓이는 5 곱하기 5 정사각형이고요. 옆넓이 같은 경우는 4개의 넓이가 다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4배에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8해서 80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개도를 펼쳐놓고 그것에 대한 면적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원뿔 같은 경우는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원뿔에서는 전개도를 펼치게 되면은 옆넓이인 부채꼴에서 이 호의 길이와 또 원의 둘레의 길이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와 원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은 겉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뿔의 부피를 어떻게 구하나요? 아쉽게도 중학교 단계에서는 뿔의 부피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증명하거나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미분과 적분을 배워서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중학교 단계에서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실험을 통해서 또는 모형 제작을 통해서 뿔의 부피와 밑면을 공유하는 기둥의 부피 사이에 어떤 부피의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뿔의 부피는 사각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다. 물론 밑면을 서로 공유하는 입체 도형일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삼각뿔이 있다고 한다면은 삼각뿔은 이 밑면을 공유하는 삼각기둥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삼각기둥을 그리게 되면요. 이 삼각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학교 때는 직관적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차후에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미분과 적분을 배운 다음에 직접적인 증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뿔의 부피가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 되는 것을 제작된 모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육면체 모형을 만든 건데요. 지금 이 정육면체 모형을 이렇게 보시면은 뿔의 형태로 해서 지금 밑에는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 뿔은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정확하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밑에 있는 면에 무게중심을 지나진 않지만 부피는 동일한 것이죠. 이 꼭지점의 위치가 위에 있는 꼭지점의 위치가 밑면과 평행하게 우리가 된다면은 어디에 있든 간에 부피는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사각뿔들은 전부 다 부피가 동일하고요. 그 부피 동일한 것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를 이용해서 정육면체를 만들었죠. 정사각 기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각 기둥은 이걸 두 개를 떼어내겠습니다. 하나하고 두 개를 떼어냈잖아요. 그러면 사각뿔은 사각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전부 다 부피가 동일하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 기둥을 만들었는데 이 사각 기둥에서 뿔 두 개를 이렇게 떼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세 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의 부피들은 각각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뿔의 부피는 처음에 주어졌던 기둥의 밑면을 공유하는 동일한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문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뿔의 부피를 구하시오. 첫 번째는 삼각뿔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밑넓이를 봤더니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래서 부피는 3분의 1, 밑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7이 되잖아요. 그리고 높이는 12가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요. 여기 4가 되니까 4가 되고 4가 되죠. 그래서 16 곱하기 7이니까 112가 되죠. 그래서 11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원뿔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원의 넓이를 그대로 높이만큼 올려주고 그리고 원기둥의 3분의 1이 되니까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파이 5의 제곱 곱하기 9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75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중학교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3분의 1이라는 이 부분, 부피에 대해서 3분의 1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 넓히기를 보면은 어느 음료수 가게에서 밑변의 반지름의 길이가 16cm이고 높이가 50cm인 원기둥 모양의 통에 가득 담긴 음료수를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 모양의 유리잔에 가득 담아 판매하고 있다. 한 잔에 4,000원씩 판매한다고 할 때 한 통당 예상되는 판매액을 구해보자. 그러면 먼저 처음에 어떤 원기둥 형태의 통이 있었죠. 통이 있었는데 여기서 반지름이 16이 되고요. 그리고 높이가 50이잖아요. 그럼 먼저 이 원기둥에 대한 부피를 먼저 구해봐야겠죠. 그래서 원기둥에 대한 부피는 파이 16의 제곱 곱하기 50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해보면은 12,800파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800파이가 되고 여기에 있는 어떤 양을 유리잔에 넣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유리잔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유리잔의 부피는 뿔의 형태니까 3분의 1 파이 4의 제곱 곱하기 12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64파이가 되죠. 원기둥의 이 안에 음료수가 가득 담아 놓고 여기에 있는 음료수를 원뿔 모양의 유리잔에 이렇게 담아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2,800파이를 64파이로 나누게 되면 몇 잔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죠. 계산을 하면 20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총 200잔이 나오고 그럼 예상되는 판매액이 얼마냐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200 곱하기 한 잔에 4,000원씩 파니까 4,000원 해서 하면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스로 확인 문제인데요. 스스로 확인 문제 중에 두 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번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우주선은 지구로 다시 돌아올 때 아랫부분에 있는 원기둥 모양의 추진체를 버리고 윗부분에 있는 원뿔대 모양의 비행체만 착륙하게 된다. 이때 원뿔대 모양의 비행체의 부피를 구하여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원뿔대 모양의 비행체의 부피잖아요. 그래서 윗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 부분은 버리는 것이고 위에 있는 원뿔대 모양의 어떤 비행체의 부피이기 때문에 밑에 부분은 어떤 부피로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고요. 윗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럼 윗부분만 떼어내서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원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뿔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밑에 있는 원의 반지름은 4가 되고요. 위에는 2가 되고요. 높이는 여기가 3이고 요만큼이 3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원뿔대인데 원뿔대의 부피는 요만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피는 큰 원뿔에서 위에 있는 작은 원뿔을 빼면 원뿔대의 부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원뿔이니까 3분의 1 밑에는 파이 R은 4죠. 4제곱 곱하기 높이는 6이죠. 처음에는. 그리고 빼기 3분의 1 위에 있는 작은 원뿔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은 2가 되고요. 높이는 3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여기가 32가 되고요. 32파이 빼기 4파이가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28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어진 형식에서 하나하나 문제를 확인을 하고 앞에서 배웠던 원뿔과 원기둥 이것에 대한 부피를 통해서 주어진 원뿔대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발전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이 한 변의 길이가 9cm인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xcm인 사각불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담은 후 이 사각불과 밑면이 합동인 사각기둥 모양의 그릇에 물을 부었더니 높이가 5cm만큼 채워졌다. 이때 x의 값을 구하시오. 단 그릇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는다. 주어진 상황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사각불과 밑면이 합동인 사각기둥 모양, 이 부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어진 상태 가득 채워가지고 이쪽에 옮겼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쪽에 있는 이 사각불의 부피는 채워진 만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부피가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상태에서 뿔이기 때문에 3분의 1에 9 곱하기 9라고 하지 않고 밑넓이라고 하겠습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x가 되는 것이고요. 부피가 오른쪽으로 옮겨서 담았을 때 이 사각 기둥의 일부의 부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각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에다가 높이가 5만큼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사각불과 밑면의 합동인 사각 기둥의 모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밑넓이는 넓이가 같잖아요. 넓이가 같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밑넓이 이렇게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해 나가면은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밑넓이는 당연히 동일하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x를 구하게 되면은 1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x는 15cm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아마 교과서나 또는 다른 문제집에서 통해서 보면은 이것을 뭐 정사각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9 곱하기 9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밑넓이 대 밑넓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밑넓이 대 밑넓이 해서 부피가 동일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높이를 얼마든지 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스풀 수학운동의 구리스였습니다.